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9월 4일 토요일 통키뉴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이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취임 7개월 만에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 1994년 엘고어 기억하시죠? 엘고어 이후에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지자들 또한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주식이든 뭐든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바닥이어도 미래가 좋고 성장성이 보이면 버티지만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경제 채널인 미즈노리 갑자기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좋은 질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정치, 특별히 워싱턴 정가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 파월 의장의 연임도 그렇고요. 민주당, 경기부양안, 공화당, 이 미국의 정치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최저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부지리로 천운을 타고 정권을 다시 잡은 미국의 민주당,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체 교사 숫자가 현격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사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교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히 정규 교사 외에 대체 교사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9학기에 보면 6만 4천 명에 달했던 LA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체 교사 숫자가 지난해는 4만 7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6만 4천에서 4만 7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1년 6개월의 장기화되는 요인도 교사들의 숫자가 크게 줄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네바다 유니언 하이스쿨의 경우에는요. 86명 교사들을 보유했지만 8월 30일 교사 13명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이 나타났거나 자녀들이 격리에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13명의 교사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대체 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하는데요. 문제는 네바다 유니온 하이스쿨은 대체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서 교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직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의 교사들은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요. 처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평가고요. 미국에서 교사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미국의 전체 공교육과 사립학교도 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녀석이 이번에 이제 개학이 되면서 형이 졸업한 학교에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드브리지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데 이제 어느 선생님이 됐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저 선생님만 되지 마라. 저 선생님만 되지 마라.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너무 건방지게 무슨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해?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인데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맡은 아이들은 수학 성적이 바닥을 기어가지고 당연히 저희 첫째 녀석이 수학을 참 잘했거든요. 그 선생님을 피해가서 됐는데 넌 어쩌다가 그거 됐니? 가뜩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학에 직면한 둘째 녀석 요즘 따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수학 선생님에게 제가 땡큐를 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봐야 될지, 그렇다고 수학 가해를 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뭐 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볼 텐데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신뢰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학 교육이 정말 엉망인 거 아시죠? 공교육에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 나가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1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수학의 공교육은 정말 위기인데, 수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자,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관련 고위 관리들이 부스터제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방보건부 고위 관리들은 백악관에 이달 말까지 일반 대중에 코로나 부스터샷을 권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자,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관련 해당 기관들의 수장들이 지난 2일 백악관에 유니버설 부스터샷 계획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전국의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축소하라고 조언한 건데요. 백신 접종 정책 관련 기관의 수장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실제로 무리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연기를 권고한 것은 뭐냐면, 뭐 이들 입장에서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의학 전문가들이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은 백신이 없어서 부족해서, 없다 아니라 부족해서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는 세 번째 백신에 대해서 맞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좀 지켜볼 텐데요. 좀 씁쓸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여전히 못 사는 제3세계국은 첫 번째 샷도 지금 맞지 못하는 이들도 정말 많을 텐데, 좀 나눔이 있는, 최소한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백신을 볼 때마다 뭔가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고용과 소비, 경제가 잇따라 직격탄을 맞아 급속 냉각되고 서민 생활고는 가중됨에 따라 추가 현금 지원금이 올 4분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또 준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고용과 소비, 경제까지 급속 냉각되는 팬데믹 경제난이 재현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최근에 지금 조사를 보면 미국에서 하루 평균 16만 5천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는데요. 10만 명 이상이 중증 입원으로 되고 있고요. 사망자들도 다시금 1,500명대로 하루, 올해 초에 코로나 재확산 공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이 경제활동에도 직격탄을 가해 급속 냉각시키거나 급제동을 걸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8월 한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23만 5천 개에 그쳐 7월에 105만 3천 개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속 냉각 둔화된 상태입니다. 팬데믹을 우려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인들이 8월에 40만 명 늘어나 모두 560만 명에 달했고요.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6월에 1.1% 증가했다가 7월에는 0.3% 증가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속히 냉각되었고요. 8월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은 잇따라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과됐던 강제퇴거 중지령은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8월 말에 이미 무효화돼서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700만 가구 중에서 장기 연체자 350만 가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9월 6일 노동절에는 일주일에 $300씩 지급해온 연방 실업수당이 완전 끊겨 최소한 750만 실업자들이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요. 미국인들의 3명당 1명은 매달 내야 되는 비용 납부와 생필품 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자당 소속 70명의 상하위원들의 연판장을 돌리며 촉구해온 추가 현금 지원을 막바지에 채택해 올해 4분기에는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CBS 등의 미국 주요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미주노래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머니 파워 아닙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여서 4차 현금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캘리포니아주 독단적으로 2차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차까지 합치면 주민의 3분의 2 정도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600불의 지원금이 지금 속속 입금되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희 이 통키 뉴스를 들으시는 미주노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 가운데 600불 지급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잠시 받았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막연한 것일까요? 미국 주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의 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알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추세를 알면 하락장도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멤버십 영상에 달린 수많은 미주노 가족들의 댓글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한 단계 높고 두 단계 날카롭고 보너스로 선물 드린 추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곧 새로운 추천 종목 한 종목이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25불 투자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화이팅! 자, 멤버십 관련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주여행 멤버십 구입하시고 아직도 연락 안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성함 불러드릴까요? 다음에는 성함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영상 말고요. 멤버십 영상의 댓글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카카오 아이디를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아이디 검색을 안 되게 설정해놓고 남겨주시니까 일이 너무 2번, 3번 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자, 우주여행 멤버십을 주문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멤버십 영상의 댓글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진이 저하고 연결해서 1대1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시면 멤버십 영상을 우주여행 영상 멤버십을 이미 구입하셨어도 지금 이렇게 늦어지시면 안 됩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여행 멤버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증시를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들은 사실 미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주식이 지금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는 미국 주식만큼 어찌됐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S&P 500이라든 나스닥이든 천장이 뚫렸다라고 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는 미국 증시를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습은 아니죠. 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버블 우려와 하락 공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오르는 미국 주식을 보면서 특별히 서학개미들, 한국에 있는 분들 많은 욕심이 나실 텐데요. 자, 과연 다른 나라도 이러한 역대 최고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익숙한 대한민국은요. 현재 제1증권 시장인 코스피는 지난 6월 16일 3,416
을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같은 날 기록한 3,302 역대 최고 기록이었죠. 한창 기대감이 들뜨던 코스피 시장은 사실 올해 내내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박스권으로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3월 3,000벽이 무너지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다시 3개월 만인 6월 3,300을 가뿐히 넘기며 다시금 주목도를 높였죠. 하지만 가을을 맞은 코스피 시장은 다시금 3,100에서 3,200대를 횡보하며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올해 사상 최초로 1,000의 고지를 넘기며 축배를 들었는데요. 이후 1,062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최고점 부근에서 머무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니케이 225는요. 올해 2월 37,714까지 상승하며 최고점을 찍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글로벌 최고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고점이 역대 최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입니다. 니케이 225의 역대 최고가는 38,915였고요. 바로 버블 경제의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무려 30년도 더 된 시점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일본 주식시장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중국 한번 가볼까요?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비슷합니다. 올해 3,629.29를 기록했던 지수는 한 달여가 지난 7월 28일 3,312로 작년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3,590을 오르내리며 다시 한번 올해 최고점을 돌파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역대 최고점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상하이 지수의 전성기는 2005년에서 2007년 베이직 올림픽 직전의 호황기였습니다. 다시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보인 데다가 올림픽 특수로 주식시장이 호황을 노렸죠. 사실 일본이 이번에 중국의 이거를 반면고사 삼아서 도쿄올림픽에 그렇게 총력을 기울였는데 폭망했죠. 올림픽 직전인 2007년 10월 상하이 종합지수는 5,800을 터치하며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특수가 끝나고 버블이 거치며 주가는 2,000까지 밀린 뒤 현재는 기나긴 횡보장에 접어들었습니다. 2015년 다시 한번 크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박스피라고 불리며 미국과는 비교되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한번 가볼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FTSE 100의 경우는 현재 7,163을 기록 중인데요. 코로나로 글로벌 증시가 폭발했던 2020년 작년에 5천 수준으로 폭락했지만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7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에서 코로나 대유행 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영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이 최고점을 기록한 시기입니다. 바로 2018년인데요. 7,700을 넘기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나라를 살펴봐도 현재 미국 주식처럼 역사상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미국 주식이 위대하지요. 자, 과연 이런 미국 주식시장 독약청청 상승장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곧 꺾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기만은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미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은 수차례 미주노에서 말씀드린 하락장과 조정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오늘 또 이 원포인트 레슨과 함께 다루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미국 주식하는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일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소외당하신 분들이 있죠. 미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추세를 잘못 타서 여러분 여전히 내 주식은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리밸런싱 하시고요. 이제는 과감히 손절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김밥 포비아, 일명 김밥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김밥 음식점들도 피해가 속출하는 등 김밥 업계의 전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여름철에 김밥 부패하기 쉽고 진짜 잘못 먹어서 죽달하라는 경험 저도 있는데
자, 이러한, 그러니까 참, 요즘은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만 뭐 대왕 카스테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뭔가 김밥에 문제가 있다 뭐 터지면 도매금으로 그 김밥에 관련된 업종들이 다 무너지니까 마치 살 얼음판에 강을 건너는 모양새입니다. 살 얼음판에, 내가 이건 얘기하고도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살 얼음판에 강을 건너는 분위기, 그쵸?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결국은 이런 시대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시면서 하지 않으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김밥 관련 쪽 일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을 텐데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미주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리를 주물러야만 깊은 잠에 빠지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 요 기사를 저기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자, 어둑어둑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 와, 이런 병도 있군요. Restless Leg Syndrome이라고 RLS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주요 증상은, 자, 다리가 아프거나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질병과 비슷해 보이는 수면 중 근육 경련은 매우 심한 통증을 보입니다. 이에 비해 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저녁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숙면을 방해하는 건강의 적인데요.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성인의 5에서 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의 철분 결핍, 염증 반응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건강 매체 웹MD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누그러뜨리는 16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건강 비결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늦잠 자기입니다. 필요한 만큼 숙면을 취하려면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새벽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물론 이런 상황이 허락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늦잠은 최고의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여러분, 주말에 한 번쯤은 좀 늘어지게 늦잠을 자시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누적됐던 만성 피로를 저는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입니다.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RLS가 있으면 피로 탓에 증상이 악화되고 경련, 따끔거림이 그 다음날 밤에 숙면을 망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데요. 따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은 매일 밤 7시에서 9시간 잠자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기입니다. 취침 전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면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 스트레칭이 중요하고요. 필라테스의 런지 동작 아시죠? 이 런지 동작을 취하면서 벽에 손을 대고 지지할 수도 있고요. 반대 동작도 취하는데요. 런지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에도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저에 대한 얘기네요. 네 번째는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콜라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 덕분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좀 취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뭐 커피 매니아 분들 잘 아실 테니까 조정하시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훨씬 좋고요. 여섯 번째, 냉찜질 또는 온찜질. 본인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가열 패드나 아이스팩 중에서 골라 찜질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운동의 습관화. 낮에 운동을 적당히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조깅, 역기 들어올리기. 근데 밤에 역기를 들어올리면 좀 그렇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여덟 번째는 두뇌 운동. 가만히 앉아 있으면 RLS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붙박이처럼 앉아서 TV 보시지 마시고요. 정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함으로 이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뭐 수족구라든지, 수족구? 그 게임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맞추는 거, 낱말 퍼즐 같은 거, 책을 읽는다던가, 미주놀에 잠잘 때 들려주는 미주놀의 영상을 듣는다던가, 아무튼 적절한 두뇌 운동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리 움직이기. 다리가 아프거나 경련이 일어날 때 다리를 움직이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뻔한 얘기를 왜 하지? 자, 10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호흡법을 통해서 이 RSL 증상을 치료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좀 찾아가지고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리 마사지나 요가 자세 취하기거나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TV 보지 말기, 요즘 핸드폰 보지 말기, 뭐 술과 담배 피하기, 철분 보충제, 너무 기사가 좀 읽어주고 나니까 너무 장황한데, 일단 머리만 대면 자는 미진홀 팀장으로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라니만닷컴에서 판매하는 슬리벨이라고 하는 수면 비타민이거든요. 요 제품을 일단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스트레스가 저는 주범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자더라도 꿈속에서 그 이슈화 돼서 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잠을 방해하는 그 스트레스 요인은 결국은 내일까지 나의 생활을 망치는데 그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끊을 것, 내려놓을 것,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리게 하는 것 과감히 쳐부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하루를,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일 과감히 처단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100만 유튜버 분들이 하나같이 그때 이제 모여서 이게 대화, 본인들만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연예인급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댓글들을 안 본답니다. 예, 댓글들을 안 본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영상을 함께 관리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 관리하는 스태프들을 따로 둔답니다. 자기는 근데 그 댓글을 안 보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죠. 여러분, 적절할 때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오랜만에 우리 팔란티오 영상도 한 편 더 준비했거든요. 또 미즈놀 영상, 그 멤버십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